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주의 근입 깊이, 땅에 묻는 깊이입니다. 땅에 묻는 깊이는 기본적으로 6분의 1을 땅에 묻어요. 기억하세요? 얼마를 묻는다고요? 기본적으로 6분의 1을 땅에 묻습니다. 전장의 6분의 1. 전장의 6분의 1입니다. 기본적으로 6분의 1을 땅에 묻는데요. 우리는 전주를 구분할 때 길이와 중량으로 구분하죠. 지금 전주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는 6분의 1을 땅에 묻어요. 그리고 15m까지도 6분의 1을 땅에 묻어요. 15m 전주인데 6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2.5m가 됩니다. 그래서 15m는 2.5m를 땅에 묻게 되어 있어요. 15m 이하라는 이야기는 15m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5m를 초과하게 되면 2.5m 이상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15m 이하는 6분의 1을 땅에 묻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전주가 무거워집니다. 하중이 6.8kN 이하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기본 하중이에요. 기본 하중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량이 초과되는 거죠. 하중이 증가됐다. 이렇게 되면 30cm를 가산합니다. 여기에 2.8m라는 이야기도 30cm가 가산된 거죠. 2.8m라는 이 이야기는 2.5m에 30cm가 가산된 것이다. 그래서 2.8m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주를 땅속에 묻는 깊이는 이와 같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 철주, 철탑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철주와 철탑을 구성하는 재료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요. 철주나 철탑을 구성하는 것은 강판이나 형강이나 평강이나 봉강을 사용한다. 그리고 강관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지선의 시설.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는 게 지선이죠. 얘가 전주입니다. 전주가 있으면 여기에 완금이 있죠. 또는 완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시공하면 이 방향으로 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지물이 넘어지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지지물이 있을 때 힘을 받아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지선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죠. 땅 속에 이와 같은 선을 매설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 작용하는 장력을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력과 이 장력을 상쇄시키는 장력을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주가 넘어지는 걸 막아주는 것. 이것을 지선이라고 불러요. 지선은 강선으로 만듭니다.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여러 가닥 꼬아서 만듭니다. 금속선입니다. 또는 아연 도금을 한 강연선을 사용하면 2m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닥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쓰거나 또는 한 가닥의 지름이 2mm 이상의 아연 도금된 강연선을 씁니다. 그것을 여러 가닥 꼬아서 만들어요. 그게 지선이죠. 이런 지선은 안전율이 있습니다. 안전율은 2.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 인장 하중은 4.31kN이고요. 가닥수는 최소 3가닥 이상을 씁니다. 3가닥 이상의 연선이죠. 그리고요. 지선을 근입을 합니다. 얘도 땅에 묻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전주도 근입을 하죠. 땅 속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얼마였어요? 6분의 h였단 얘기죠. 전장의 길이의 6분의 1을 땅에 묻어요. 그리고 전주가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틀블럭이라고 하는 근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죠. 강도를 보강하죠.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근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선도 마찬가지로 지선이 뽑히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근가를 설치해요. 그리고 지선을 묶어야 되니까 여기에 묶어주죠. 이렇게 철봉으로, 이게 이제 볼트 너트인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철봉이라고 해요. 부식성이 강한 철봉입니다. 어디까지가 철봉이 되냐면 여기까지가 철봉입니다. 그런데 그냥 철봉을 쓰는 게 아니라 녹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씁니다. 지중 부분은 모두 아연 도금이 돼야 되고 지표상은 30cm까지 0.3m까지가 아연 도금 철봉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중 부분 및 지표상 0.3m 부분까지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요. 지선애자 또는 구형애자라고 합니다. 지선애자를 설치해서 감전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이 있다면 이 부분이 도로가 되면 여기가 도로다. 그러면 지선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높이가 5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가 끝나는 부분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되겠죠. 도로가 끝나는 부분의 높이, 도로 횡단할 때 높이는 5m가 돼야 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4.5m, 그리고 도로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면 사람 키보다 큰 2.5m,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5m 이상으로 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4.5m까지 하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라면 2.5m 이상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요. 철탑은 지선을 시설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잘 나옵니다. 지선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요. 고압 가공 전선로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에는 담에 따라서 지선을 시설해야 합니다. 직선 부분의 지선, 5도 이하 부분의 지선이죠. 여기는 지선을 시설하는데요. 그 양쪽에 경관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목조 등에는 양쪽에 경관차에 생기는 불균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 이것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 방향 양쪽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선을 설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경관차가 큰 곳에. 그래서 경관차 때문에 불균형 장력이 생깁니다.
전선로의 직선 부분에 그 양쪽에 경관차가 크다면 경관차에 의해서 생기는 불균형 장력이 있을 거예요. 경관차에 의해서 생기는 불균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 수직력이 아니라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 방향으로 양쪽으로 시설하는 겁니다. 수평 각도가 5도를 넘어가는 곳입니다. 불균형 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선로에 설치된 전 가섭선 때문에 불균형 장력이 생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전 가섭선에 대해서 각 가섭선에 상정 최대 장력이 생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수평횡 분력이라고 하는 불균형 장력이 생깁니다. 전 가섭선에 의한 상정 장력 때문에 이런 수평횡 분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전주가 한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면 그것에 견디는 지선을 시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전선로 중 인류하는 곳, 인류라는 얘기는 끝에 매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선이 없고요. 여기에서 전선이 끝나고 이 부분에 전선이 없을 때는 전선이 인류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섭선이 인류하는 곳이라고 하죠. 가섭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가섭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닥이 있습니다. 3상이면 3가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전 가섭선이 존재한다. 가설된 전선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전선이 없고 여기에는 전선이 있는 것. 이런 곳을 인류하는 곳이라고 하죠. 가섭선이 인류하는 곳. 이런 인류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 전선 때문에 불균형 장력이 생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이 가섭선의 불균형 장력의 수평력, 불균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 방향에 시설한다. 당연한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여기에 장력에 해당하는 똑같은 장력이 여기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한 지선을 이 부분에 설치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서 강도를 분담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 저압인입선의 시설한 거 기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고압인입선, 저압인입선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고압 가공인입선은 5mm 이상의 경동선을 씁니다. 그리고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3.5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3.5m까지 감할 때는 그 전선 아래 위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압 인입선은 이웃 연결 인입선은 시설하면 안 됩니다. 연접이라는 말, 이웃 연결 똑같은 말이죠. 고압 인입선은 이웃 연결 인입선, 연접 인입선은 시설하면 안 됩니다. 고압 인입선의 높이는 전선 아래 위험 표시를 하면 3.5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설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정리되겠죠? 저압인입선과 같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압인입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다 같이 첨부하면 돼요. 자, 얘는 특고압 인입선입니다. 인입이란 이야기는 전선로로부터 수전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특고압 인입선도 이웃 연결 인입선은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고압도 안 되고 특고압도 안 됩니다. 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할 수도 없고 특고압 연접 인입선도 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접 인입선, 이웃 연결 인입선, 도중에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는 인입선, 이것은 저압만 가능하죠. 그리고 전선은 고압은 5mm 이상의 경동선이잖아요. 그런데 특고압은 어떻게 될까요? 특고압 인입선은 전압에 따라 다릅니다.
특구압 가공 인입선은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4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전압이 35kV 이하이고요. 특구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 육교, 철도, 횡단하는 경우 이외에는 4m까지 가능하다. 이거 이외의 경우에는 4m까지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도로일 때는 6m입니다. 횡단보도교는 4m입니다.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을 사용합니다. 철도는 6.5m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도로 횡단할 때 6m, 횡단보도교 횡단할 때는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을 써야 하고요. 4m, 철도나 궤도는 6.5m 높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4m까지 줄여도 된다. 이때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입니다. 그런데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용전압이 더 높아서 35kV뿐만 아니라 막 100kV, 200kV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35kV 이하라고 하는 이 전압은 22.9kV로 인입한다. 이럴 때 이런 규정이라면 66으로 인입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154로 인입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별도의 인입 높이가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요.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여기까지를 본 겁니다. 이것을 봤습니다. 얘는 22.9kV에 대한 적용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인입 전압은 또 있습니다. 154 인입하는 경우도 있죠. 154로 인입을 한다. 그러면 154는 160kV 이하가 됩니다. 당연히 35kV는 넘어가야겠죠. 160kV 이하가 될 것이고 그때는 철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 횡단보도교나 기타 장소는 1m씩 늘어납니다. 일반 장소 5에서 6으로 가고요. 횡단보도교 4에서 5로 갑니다. 1m씩 늘어납니다. 단 일반 장소나 도로를 횡단하거나 철도를 횡단하거나 횡단보도교가 있는 곳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높이가 높은 곳에 시설을 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면 조금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산지 등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다면 그때는 얘네들을 다 5m까지 낮춰도 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얘가 3, 4, 5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압을 기억하세요. 3, 4, 5kV다. 이렇게 할 때는 160kV를 초과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0kV를 초과하는 3, 4, 5는 여기 154 규정에다가 1000V마다 12cm씩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4 규정에 플러스 10kV 단수마다 0.12m, 12cm씩 가산이죠. 0.12m 가산한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교가 6m라고 가정합시다. 여기가 6m라고 하면 1000V 단수마다 6m에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세요. 도로 횡단. 그러면 도로 횡단은 6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4 규정이 6m라면 단수 곱하기 0.12m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3, 4, 5가 되니까 34.5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얘가 1000V 단수가 되잖아요. 얘는 18.5가 나오니까요.
단수로 얘기하면 19단이 됩니다. 따라서 3, 4, 5 경우는 6에다가 19단에다가 0.12를 곱해주는 거죠.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8.28m가 3, 4, 5의 경우에 일반 장소라든지 도로를 횡단할 때 높이가 되는 겁니다. 1호사는 6이 되지만 3, 4, 5는 단수 곱하기 12cm를 가산한다. 단수는 10,000V 단수다. 초과하는 10,000V 단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저압 옥측 전선로 시설했죠? 동일합니다. 고압 옥측 전선로입니다. 우리 저압 옥측 전선로 할 때는 애자 사용 공사로 해서 시설했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케이블입니다. 옥측 전선로라는 얘기는 건조물입니다. 건조물 옆면에다가 전선로를 시설하는 거예요. 고압 옥측 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반드시 케이블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견관관 속에 넣어야 합니다. 견관관 트러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케이블을 관 속에 넣든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면 건물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케이블을 조형제, 건축물 옆면이나 또는 건축물 아랫면에 따라서 붙일 겁니다. 따라 붙인다는 얘기는 나란하게 붙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지지점 간 거리는 2m가 됩니다. 옆으로 붙일 때는 2m죠. 그런데 수직으로 붙일 때는 6m입니다. 지지점 간 간격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조가한다, 매단다는 얘기죠. 조가용선에 조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조가용선의 케이블을 조가를 하는 겁니다. 조가용선이 보이고 그 다음 얘가 케이블입니다. 매다는 거예요. 조가용선으로는 22mm 이상의 아연 도금을 한 철 연선을 쓰는데요. 부식하지 말라고 아연 도금을 했어요. 철 연선을 쓰고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조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행거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행거가 걸려 있어요. 이걸 우리는 행거라고 합니다. 이 행거가 있을 때 케이블의 행거 간격은 50cm마다 행거를 걸어줘서 케이블을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하라 이런 얘기가 돼요. 여기에 조가용선으로 조가할 때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시설해라. 행거는 간격이 50cm로 매달아서 시설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요. 관이나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 장치가 있다면 그 금속재 부분에는 접지를 해야 합니다. 접지 공사를 할 것.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 금속재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금속 피복에는 접지 공사를 합니다. 다만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대지와 사이의 전기 저항이 15옴 이하인 부분은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는 접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옴만 되어도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상 전선로. 특고압 옥상 전선로입니다. 특고압 옥상 전선로는 없습니다. 특고압 옥상 전선로는 시설하면 안 됩니다. 특고압 전선이 옥상으로 교차하거나 지나가는 건 되는데요. 옥상에다 지지물을 시설하고 전선을 가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고압 옥상 전선로는 시설해서는 안 된다. 유도장애 방지.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 가공 전선로와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게 되면 유도장애를 일으키죠. 그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 이거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거 그 얘기 그대로예요. 여기가 전력선이 있고요. 통신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선과 통신선이 가공으로 시설되어서 나란하게 병행을 하게 된다면 유도작용이 일어납니다.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니까 자속에 의해서 유도가 일어나죠. 이런 유도장애는 전자유도장애가 되겠죠. 전자유도장애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신선에 유도전압이 뜨면 안 되는 거예요. 통신선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격을 해야 됩니다. 거리를 띄워둬야 돼요.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 띄어서 이런 유도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 약전류 전선로 관리자가 괜찮아, 그렇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m 이상 이격해서 시설했습니다. 그래도 약전류 전선에 유도장애를 줄 우려가 있어요. 이에 따라 시설을 하더라도 유도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이격거리를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가를 하는 겁니다.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를 한다. 각상의 위치를 바꿔준다 라고 하는 것을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걸 그대로 해줘야 합니다.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4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서 두 가닥 이상, 경동선 두 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접지를 합니다.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4mm 이상의 경동선, 금속선 두 가닥을 시설하고 이를 접지를 합니다. 차폐선을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도장애를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2m만큼 띄어놔야 되지만 2m만큼 띄어놔도 유도장애가 생긴다면 이격거리를 증가하거나 연가를 하거나 또는 중간에 4mm 이상의 경동선 두 가닥으로 차폐선을 설치하고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유도장애 방지 시설입니다.